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첫 번째로 배우는 다항식의 연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몇 개의 수학 개념을 정의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단항식, 두 번째가 차수, 세 번째가 내림차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동류항. 이 정도의 개념을 알면 다항식의 연산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먼저 단항식입니다. 단항식은 숫자 또는 문자들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이에요. 곱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덧셈, 뺄셈 또는 나눗셈은 안됩니다. 숫자 또는 문자들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인데요. 이 아래에서 보면 x의 제곱 y는 단항식이 맞아요. 왜냐하면 두 개의 문자 xy에 대해서 x 곱하기 x 곱하기 y 문자들의 곱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단항식이 맞습니다. 또 하나 여기 마이너스 3x의 제곱을 볼까요? 마이너스 3 곱하기 x 곱하기 x 이렇게 숫자 또는 문자들의 곱으로 이루어졌어도 하나의 항, 단항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단항식의 정의를 이용해서 다항식을 정의하는데요. 이 다항식의 정의는 한 개 이상의 단항식을 덧셈, 여기 덧셈 또는 뺄셈도 괜찮습니다. 으로 연결한 식을 바로 다항식, 우리가 배우는 이제 다항식을 말하는데요. 단항식들을 덧셈이나 뺄셈으로 연결하여 만든 식을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단항식도 한 개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단항식도 다항식에 포함됩니다. 자, 다음에 차수, 좀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차수는 정의는 굉장히 간단해요. 문자를 포함한 항에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차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개 이상의 문자들이 곱으로 이루어졌을 땐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x의 제곱 y에서 문자에 관한으로 항상 물어야 됩니다. 차수는 예를 들어서 x에 관한이라고 물으면 x는 두 번 곱해졌으니까 2차식이 되잖아요. 반면에 y에 관한이라고 물으면 y는 한 번 곱해졌으니까 1차식이라고 답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두 개의 문자 모두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어요. xy에 관한이라고 물으면 x 두 번, y 한 번 곱해졌으니까 총 세 번 곱해졌잖아요. 그러니까 3차식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 문자를 포함한 항이라고 제한을 두는데요. 보통의 경우 이 상수항은 몇 차식일까요? 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요. 정의에 따라서 답하면 됩니다. 문자가 곱해진 개수인데 상수항에는 문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0이죠. 0차항, 0차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내림차순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아지는 순서대로 정리한 식인데요. 항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어떤 순서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다항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의 문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x에 관한 내림차순인데요. 높은 차수, 즉 마이너스 3x의 제곱은 2차식, 그 다음에 3xy는 1차식, 그 다음에 4y는 0차식이잖아요. 그래서 2차, 1차, 0차 이런 식으로다가 내림차순으로 정의하는 것이 좀 편리합니다. 내림차순 말고 오름차순도 있는데 거의 오름차순은 사용하지 않아요. 내림차순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동류항이 있는데요. 이 동류항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정의를 보면 문자와 차수가 각각 같은 또는 모두 같은 항이라고 해도 돼요. 보통 다항식에서 덧셈이나 뺄셈을 할 때는 동류항이 없을 때까지 계산해야 됩니다. 동류항끼리 계속 계산을 해야 돼요. 아래 식을 볼까요? 여기 두 개의 다항식이 있는데 덧셈을 합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는 다항식과 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라는 다항식인데요. 맨 처음에 x의 세제곱은 동량이 없죠. 그러니까 x의 세제곱은 그대로 두고요. 반면에 x의 제곱과 4x의 제곱은 동량이잖아요. 그래서 이 동량끼리는 반드시 덧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간단합니다. 계수끼리 더하는 건데요. 일종의 이제 분배 법칙이라 볼 수 있는데 x의 제곱의 개수가 1이고 4x의 제곱의 개수가 4다 보니까 1 더하기 4, 즉 5x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배우는 것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인데요. 이때는 동류항의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동류항이 없을 때까지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개의 다항식이 있는데 a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라는 식이 있는 거예요. 여기 동량이 보이죠. 벌써 x의 제곱과 마이너스 4x의 제곱은 동량이고요. 마이너스 4x와 3x도 동량이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무조건 동량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한테 계산하라는 것은 a 빼기 b인데요. 이 뺄셈을 먼저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분배 법칙을 아마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마이너스를 전부 다 분배 법칙에서 두 번째 식을 쓴 거예요. 그런 다음에 동량끼리를 찾는데 x의 세제곱은 동량이 없으니까 맨 앞에 그대로 먼저 써주고요. 내림차순으로. 그 다음에 x의 제곱과 4x의 제곱이 동량인데 이때 분배 법칙을 쓰면 개수 1 더하기 4를 먼저 써줄 수 있죠. 그래서 1 더하기 4x의 제곱 또 마이너스 4x와 마이너스 3x 동량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상수항은 항상 동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5 빼기 4 이렇게 써주고 이 가로 안을 계산해서 쓰면 x의 세제곱 더하기 5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 멈출까를 판단할 때 동량이 있는지만 보면 돼요. 동량이 없죠. 그러면 계산이 다 완료가 된 겁니다. 다항식의 곱셈을 들어가기 전에 이 곱셈 성질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세 개의 다항식 ABC가 있을 때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역시 이제 분배법칙인데요. 교환법칙은 잘 알고 있듯이 순서를 바꾸고 곱해도 된다. AB equal BA. 그 다음에 결합법칙은 무엇을 먼저 곱하든 결과는 같다. AB를 먼저 곱하고 C를 곱하나 BC를 곱하고 A를 곱하나 결과는 같다. 이게 결합법칙이죠. 이 분배법칙은 나누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A 가로 열고 B 플러스 C 가로 닫고가 되어 있는데 이때 맨 앞에 있는 A를 B에 한번 곱하고 플러스 그 다음에 A를 C에 한번 곱해서 AC AB 더하기 AC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곱해지는 수는 뒤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C를 A에 한번 곱하고 플러스 또 B에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AC 더하기 BC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제 그 다항식의 곱셈을 한번 볼 때 이 분배 법칙만 생각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두 다항식의 곱셈을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했었는데 그걸 한번 먼저 보면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D라고 했을 때 이 맨 앞에 있는 A 이 분배 법칙인데 이걸 간단하게 이제 번호를 매긴 거예요. A를 C에 곱하고 더하기 A를 D에 곱하고 더하기 이번엔 B를 C에 곱하고 더하기 B를 D에 곱하고 이렇게 1, 2, 3, 4 순서대로 곱해서 더하면 된다라고 이건 이제 배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뭐 식처럼 외우지 않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먼저 여기서 두 개의 다항식 A, 2x 플러스 3과 B는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인데요. 이때 이 두 다항식의 곱 A, B는 먼저 이렇게 써볼 수 있죠. 2x 더하기 3 하고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는데 맨 처음에 이 뒤에 있는 요 다항식을 2x에 한번 곱하고 플러스 그 다음에 3에 곱하면 되겠죠. 이게 분배 법칙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맨 앞에 있는 2x를 차례대로 이제 분배 법칙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배 법칙을 한 번, 두 번 하면 되겠죠. 3도 마찬가지예요. 차례대로 이제 분배 법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개를 해주는데요. 전개해 주니까 2x의 세제곱 더하기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6인데요. 좀 길지만 일단 동량을 찾는 데는 아마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2x의 세제곱은 동량이 없으니까 맨 앞에 써주고요. 4x의 제곱과 3x의 제곱은 동량이잖아요. 개수들의 합 7,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와 플러스 6x도 동량이니까 계산해서 2x, 상수항 마이너스 6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곱셈 공식이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부르는데요. 중학교 때 곱셈 공식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완전 제곱식이라고 부르는데요. a 플러스 b의 제곱 이퀄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이에요. 전개하면 a의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합차 공식이라고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인데 이 세 가지 모두 중학교 때 배우면서 분배 법칙으로 전개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세 가지 식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 세 가지 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곱셈 공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인데요. 세 개의 항의 제곱은 안 배웠잖아요. 그런데 우린 두 개의 항의 제곱은 배웠어요. 그죠? 그러면 방법은 뭐냐면 앞에 있는 두 개의 항 a 플러스 b를 가로로 묶어서 하나의 문자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항의 제곱을 이용해서 전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b의 제곱 더하기 2 a 플러스 bc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전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두 항의 제곱을 전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배 법칙이 되겠죠. 그리고 차례대로 전개를 했을 때 맨 마지막에 동류항끼리만 빠짐없이 정리를 해주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제 내림차순으로 전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리.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의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를 정리하는데, 이 곱셈 공식에서는 차수에 관한 식으로 전개하는 게 좀 보기는 편해요. 외우기도 편하고. 그래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을 먼저 써줘요. 제곱식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 이렇게 써주면 이게 좀 더 보기 편리하고 외우기도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a 더하기 b의 세제곱인데요. 세제곱은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제곱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세제곱이라는 것은 제곱 곱하기 a 플러스 b잖아요. 세 번 곱했다는 거니까. 그럼 제곱을 먼저 전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분배 법칙. 앞에 있는 다항식을 a에 한번 곱하고 플러스 앞에 있는 다항식을 b에 한번 곱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분배 법칙입니다. a를 이용해서 3개 항에 곱하고 b를 이용해서 3개 항에 곱해서 전개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동류항만 빠뜨리지 않으면 된다 그랬죠. 자, 이때는 요 식은 아까는 이제 제곱식을 먼저 썼잖아요. 이때는 a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써주는 게 좀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3차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a의 세제곱 더하기 3차식이죠. 3ab의 제곱 더하기 3ab의 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이렇게 쓰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은 이 식은 문제에 따라서 좀 다른 형태로 변형을 하는데 뒤에 문제에서 다룰 겁니다.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만 남겨놓고 이 가운데 있는 3ab의 제곱 더하기 3ab의 제곱을 이항해서 새로운 식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엔 마이너스인 경우는 가운데 마이너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꾸면 되니까 앞에서 이제 우리가 찾은 그 공식에다가 마이너스 b를 그대로 대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인데 이거 외우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사실이 간단합니다. 뭐냐면 앞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외웠다면 이번엔 b 대신에 마이너스 b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b가 그대로 있으니까 마이너스 b 그대로 가고 마이너스 b를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잖아요. 마이너스 b를 3번 곱하면 어차피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큰 어려움 없이 외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a 플러스 b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좀 길죠.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 뒤에 다항식을 a 한번 곱하고 플러스 b 한번 곱하고 해서 전개해 주는 거예요. 다시 쭉 내림차순으로 전개해 주니까 여기서 이제 대부분 소거되고 a의 세제곱과 b의 세제곱만 남아요. 그래서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인데 이것도 응용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전개되는 것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한 다음에 요 식은 외워야 되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a-b 곱하기 a의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의 제곱은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되는데 이 두 개의 식이 이제 혼동될 수 있어요. 네, 그럴 때 외우는 방법은 a 플러스 b일 때는 이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일 때는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 즉 반대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반대다 라고 생각하면 외우기 쉽고요. 뒤에 있는 식의 결과의 부호는 맨 앞에 a 플러스 b이면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고 a 마이너스 b이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외우기 아마 편리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곱셈 공식 5개를 이제 우리가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이것도 이제 외우기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제곱을 하네? 그럼 각각의 제곱이 먼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ab, 2bc, 2ca 이렇게 2가 개수인 2차식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외우기 좀 편리할 거고요. 2번 a 플러스 b의 세제곱, 요 먼저 플러스인 거를 하나 외워둬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b가 있는데 b에다가 마이너스 b를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b의 제곱은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그대로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외울 수 있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관해서 외우면 좀 편리합니다. 그럼 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밑에 예제를 한번 볼까요? x-3i 그 다음에 x의 세제곱 더하기 3xy 더하기 9y 제곱인데요. 사실은 이걸 곱셈 공식을 안 외우고 그냥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다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이것이 이제 곱셈 공식이 몇 번째 해당되는지 알면 좀 편리하겠죠.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b가 3i인 경우예요. 그죠? 그래서 맞네요. 그죠? 3i. 그 다음에 3i의 제곱은 9i의 제곱이니까 이게 세 번째구나. 맨 마지막에 있는 거구나 라고 하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3i의 세제곱이니까 3i의 세제곱을 하면 27y 세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공식을 외워서 대입하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응용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가 4이고 ab가 2일 때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의 값을 구하래요. 이상하다. 여기는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은 없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앞에 설명했듯이 우리가 이제 배웠던 a 플러스 b의 세제곱 이퀄 a의 세제곱 더하기 3ab의 제곱 더하기 3ab의 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을 응용하는 건데요. 여기서 a의 세제곱과 b의 세제곱만 남겨놓고 이 가운데 두 개 항을 이항하는 거예요. 그러면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은 이퀄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마이너스 3a b의 제곱이잖아요. 자, a 플러스 b 있는데 여기서 이제 뒤에 두 개의 항은 공통으로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3ab를 묶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배 법칙을 쓴 거죠. 그래서 이퀄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곱하기 a 플러스 b라고 요 식은 워낙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이게 되는 거구나 생각하고 이해한 다음에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a 플러스 b에 4를 대입하고요. ab에 2를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다음엔 나눗셈인데 이건 좀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숫자들 자연수의 나눗셈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자연수의 나눗셈 보면 여기 먼저 13 있을 때 135를 7로 나눌 때 먼저 이 앞에 두 자릿수 13 그러면 7에다 얼마를 곱하면 13보다 크지 않으면서 가장 가까운 수가 되는지 우리가 이제 계산하잖아요. 그럼 1이다. 7 곱하기 1은 7 여기 밑에 쓰고 위의 식에서 아래식을 빼주잖아요. 13 빼기 7은 6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자릿수는 그대로 내려와서 65가 되고 그죠? 똑같습니다. 자, 먼저 앞에 있는 다항식 5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나누는 식 x 마이너스 1을 이제 앞에서 써주고요. 자, 그러면 x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5x의 제곱 항상 최고차항을 따지는 거예요. 그럼 5x를 곱하면 되는 거구나. 위에 써준 다음에 5x를 x에 곱해서 써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곱해서 써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식에서 아래식을 무조건 빼줍니다. 그러면 0이 되겠고 여기는 2x 마이너스 10x니까 12x가 되잖아요. 그리고 뒤에 거는 그대로 뒤에 항은 내려오고요. 12x 마이너스인데 똑같은 1차 항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x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12x가 되느냐? 당연히 10이죠. 그러니까 12인 걸 알고 x에다 12 곱하니까 12x 이번엔 상수항에다 마이너스에다 1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24하고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0이 되겠고 상수항은 22 이건 나머지가 된다. 그리고 맨 위의 식은 몫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몇 번 연습하면 돼요. 이 자연수의 나눗셈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또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을 x의 제곱 2차식으로도 나눌 수 있어요. 플러스 1로 나눠보세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눗셈식을 먼저 쓰는 거예요. 이때 요거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잘 써주세요. 써주고 x의 제곱 플러스 1을 이제 계산했는데 나눠주는데 x의 제곱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x의 세제곱이 될 것인가? 최고차항만 먼저 따지라고 그랬죠. x잖아요. 그러면 이제 x의 제곱에 곱하고 그 다음에 x를 1에 곱하면 x잖아요. 근데 2차항 아래에다 쓰면 잘못하면 계산이 틀리겠죠. 그래서 항상 그 차수에 맞게끔 써주는 이런 습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써준 다음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그냥 빼주니까 무조건 빼주니까 둘 다 0이 되겠고 마이너스 3x의 제곱이 그대로 내려오고 마이너스 3이 내려오겠죠. 자, 그 다음에 같은 2차항이니까 나눌 수 있고요.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야지만 마이너스 3x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 써주고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1에 곱하니까 마이너스 3 항에 맞게 항의 차수에 맞게 써준 다음에 빼주니까 0 이렇게 나머지가 0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을 이런 두 개의 식은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다 또는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말할 건데요. 이런 식입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다항식 A를 다항식 B, 물론 이제 0으로 나눌 수는 없으니까요. 0이 되면 안 되겠죠. 나눴을 때의 몫을 Q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하는데 이 식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A equal BQ 플러스 R, 그렇죠. 나누는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를 하면 나누어진 수, 나누어진 식이 된다. 요거 이제 요 식은 초등학교 때부터 나눗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익숙한 그리 낯설진 않은 그런 식일 겁니다. 자, 이때 당연히 R의 차수, 나머지의 차수는 B의 차수보다 낮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특히나 이 나머지가 0이 되면 A는 B로 나누어 떨어진다. 만약에 숫자인 경우는, 수인 경우는 배수, 뭐 약수 이런 개념이 이제 되는 거죠.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나머지가 0이 됐잖아요. 그러면 보통 여기 나누는 수,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 곱하기 목 더하기 R인데 R이 0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나누어 떨어졌다,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뒤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누어 떨어진 경우를 인수라고 인수라는 개념으로 쓸 거예요. 또 다른 문제를 볼까요?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 나머지 R을 각각 구하고 A equal BQ 플러스 R 꼴로 나타내시오인데요. A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 B는 X의 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근데 이때 요 식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하고 1차항이 0이죠. 그죠? 이때는 여러분 그 나눗셈 식을 쓸 때 1차항을 비워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나중에 뺄셈을 할 때 잘못해서 실수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요. 처음 쓸 때부터 나눗셈 식을 쓸 때부터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하고 1차항을 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상수항 써주고. 왜냐면 나누다 보면 여기 1차항이 있거든요. 이때 마이너스 1칸이 연이어서 쓰게 되면 뺄셈 할 때 잘못해서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배울 때부터 이렇게 차수의 개수가 0인 곳은 비워놓아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누는 방법은 똑같죠. 자, 이제 최고차항만 따지니까 x의 제곱에다가 x를 곱해야지만 x의 세제곱이 되니까 x를 곱해죠. 그 다음에 1에다가 x를 곱하니까 x 빼주는데요. 이건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의 제곱 그대로 내려오고 자 0에서 빼기 x죠. 마이너스 x가 됐죠. 마이너스 1은 내려오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의 제곱이 되는데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때도 마찬가지죠. 여기 1차항에다가 쓰면 안 돼요. 마이너스 3을. 그 다음에 빼주면 0이 되겠고 마이너스 x 내려오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머지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는 BQ 플러스 R로 쓰면 A는 BQ Q가 이제 몫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플러스 R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다항식의 나눗셈은 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직접 손으로 써가면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수가 0인 항이 있으면 곡칸을 비워두고 쓰는 연습을 좀 하면 큰 어려움 없이 다항식의 연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